사실 이 1,000원짜리가 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쓰는 돈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이제 그 이황 선생님도 굉장히 뭔가 사연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분이셨나요? 이황은 네. 아버지를 일찍 여인 후 독학으로 학문을 닦았습니다. 6살 때부터 글을 읽기 시작하면서 동네 노인에게 이제 천자문을 배웠다고 해요. 그리고 12살에 작은 아버지에게 논어를, 그리고 19살에는 성리학의 이론을 집대성한 성리대전을 접하면서 성리학을 홀로 깨우치게 됩니다. 20살 때는 주역에 몰두하느라 밥도 제때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러다 보니까 평생 쇠약한 몸으로 살게 됐다고 해요. 이때 큰 병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 공부가 이렇게 몸에 해로워요. 건강하시네요. 네. 두 분 다 건강하시네요. 아니 저도 공부는 안 했습니다. 아니, 전 열심히 한다고요. 몸 생각해서. 자, 이렇게 이황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학문에만 올인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1,000원짜리 초상화를 보면은요, 좀 이황 선생님이 마르고 조금 이런 몸이 안 좋은 병약한 느낌이 좀 네, 듭니다. 힘이 좀 없어 보여요. 네, 이런 이황 선생님의 이 몸 상태를 짐작할 수 있죠. 벼슬에 큰 뜻을 두지 않고 공부하다가 이제 가족들의 권유로 뒤늦게 과거에 응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거에 필요한 시험용 공부는 거의 하지 못해서 의외로 3연속 낙방을 합니다. 아, 자, 그러다가 드디어 1534년 34살의 나이에 급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벼슬길에 오르게 되고, 비록 늦은 나이에 합격했지만 워낙 학문적인 소양이 뛰어났기 때문에 단번에 능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걸 알아보고 이때부터 이제 왕들의 이황 집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워낙 출중하다 보니 이황을 그만두고 싶다, 뭐 계속 사직서를 내는데도 왕들이 계속 복직시키는 일이 이제 다반사가 되는 거예요. 이황이 낸 사직서의 횟수가 네. 공식적으로 무려 70여 차례나 됐을 정도로 그만두려는 자와 붙잡으려는 자의 양보하는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사실 저도 70바퀴를 돌면 진짜 죽거든요. 쓰러져 죽거든요. 네. 그래도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으면 왕들이 계속 잡았겠어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어요. 어떤 관직을 맡으셨나요? 이황은 1534년 34살의 나이에 승문원 권지부장자로 벼슬을 시작하게 됩니다. 1539년 39살의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자 벼슬 자리를 마다하고 고향에 내려갑니다. 이때 중종은 이황에게 사가독서 제도를 이용하게 하는데요. 엘리트 문관들에게 휴가를 주어 공부를 시키는 제도입니다. 아무나 주지 않는 사가독서에 선발된 것만으로도 얼마나 촉망받는 신하였는지를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황은 43세 나이에 성균관 대사성에 임명이 됩니다. 대사성은 오늘날 서울대 총장급에 해당하는 관직입니다. 성균관 대사성으로 승진하자 돌연 첫 번째 사직서를 냅니다. 승진하자마자. 아니, 근데 중종이 이제 신뢰를 했으니까 이런 직책을 줬을 텐데 네. 중종은 사직서를 안 받았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사직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후 사퇴를 거듭하지만 그때마다 조정의 부름이 이어졌고요. 3년 뒤 이황의 인생을 바꿀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 뭐죠 도대체? 뭐예요? 1545년 외척이 둘로 갈라져서 싸움을 벌인 을사사화가 일어나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황은 친형 이해를 잃게 됩니다. 이 사화를 겪으면서 이 중앙정치의 싸움에 회의감을 느끼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황은 병을 핑계로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뒤에 고향에 내려와 있는데도 조정에서 계속 부르는 거예요. 이황은 중앙에는 가기 싫으니까 지방으로 자처해서 내려가는데 여기서도 부르고 또 안 가고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거죠. 심지어 52세 때 성균관 대사성에 임명이 되는데요. 이황은 다음에 사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정의 집착은 끝이 안 나죠. 다음에 불러들이고 사임하고 또 무한 줄다리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니 진짜 좀 놔주면 안 돼요. 미결이 아니에요. 이거 진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또 반대로 이 정도면 그냥 가서 일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그냥 해야 되는데 아우 머리 아파. 네, 조정에서의 임명과 이황의 사임은 이황의 나이 70세 생을 마감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만큼 이황이 뛰어난 능력이 있었다는 반증이죠.
저도 저 방송 프로그램에서 제작진들이 저한테 좀 이렇게 집착해줬으면 좋겠는데. 선배님 잘하고 계시잖아요. 예. 아니, 난 무서워서 사임을 못 하거든. 알아서 사임해서 고맙다 그럴까봐. 이 1,000원짜리 이 인물 아래 보잖아요. 그러면은 건물이 보이거든요. 요건 뭐죠? 자, 이 건물은 조선 최고의 국립교육기관인 성균관의 명륜당입니다. 명륜당. 아. 네, 이왕은 성균관을 총관리하는 대사동이라는 직책을 맡았다고 했잖아요. 네. 아무나 맡을 수 있는 직책이 아닌 만큼 학식과 덕행이 높아 세상 사람들의 모범이 될 만한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이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명륜당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뭐 하는 곳입니까? 조선 최고의 국립교육기관 성균관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강학 공간을 명륜당이라고 합니다. 자, 보물로 지정된 이 명륜당은요, 현재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 캠퍼스에 있으니까 시간 되신 분들은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000원짜리 지폐에 보면 건물 위에 꽃이 있거든요. 이 맞아. 꽃은 뭔가요? 자, 이 꽃은 매화입니다. 뭐 이왕의 매화 사랑과 관련해서 단양 지방에 전해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러브 스토리가 있습니다. 오. 네. 이황이 단양 군수로 지낼 때 관청에 속해 있었던 두향이라는 기생이 있었는데요. 두향은 시와 검은고에 능했던 예인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두향은 매화를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이 둘은 시를 주고받으면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황이 갑작스럽게 충청 감사로 발령이 나면서 이제 애달픈 이별을 하게 되는 거죠. 아이고. 이황이 떠나던 날 두향은 매와 화분을 이별의 정표로 보냅니다. 두향은 이후에 이황을 그리워하며 초막을 짓고 홀로 살았다고 하고요. 이황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러한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뭐라고 남겼어요? 매화꽃에 물을 줘라. 만약에 이 두향과 이황의 이러한 사랑 이야기 진짜라면 네. 이제 마지막 유언으로 좀 그리움을 좀 나타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앞면은 이제 좀 완벽하게 좀 마스터한 것 같고 네. 뒷면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나요? 네, 1,000원짜리 뒷면에 그려져 있는 그림은요, 겸재정선의 작품입니다. 이게 저희 때는 예전에 도산서원이 있었어요. 맞아요. 나 때는. 도산서원 마당이 딱 보이는. 그렇죠. 안동에 있는 거. 자, 그랬는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계상정거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계상정거라는 뜻이 모든 권자에서 물러나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 자리 잡고 고요하게 산다는 뜻으로 이황 선생님의 일생을 담은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리고 또 특별한 것이 하나 또 있습니다. 지폐 중 유일하게 앞뒷면에 모두 인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계상정거도 안에 이황 선생님을 한번 찾아주세요. 찾으셨나요? 네, 전 찾았어요. 어디 산에 야호하는 사람 없나? 저도 산 쪽에 보고 있는데 산은 없어요. 여기 암벽 타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야, 이 사람 병약해서 암벽은 아닐 것 같고. 집안에 앉아 계시는 분 한 분 계세요. 네, 그거밖에 그렇죠. 모르겠는데. 네. 근데 이게 사람 맞는 건가? 그 계단에 누워 계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계단에요? 예. 아, 누워있는 사람? 예, 예.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저건 안 보여요? 누워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저 점심 먹고 낮잠 때리고 있는. 예. 시끌렁하셔가지고. 아, 본인들이 상상하는 게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맞나요? 그 집안에 계신 분이? 네, 맞습니다. 아하. 여기 보시면 계상정거도의 이 작은 암자에 우리 이황 선생님이 조그맣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맞아요.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1,000원짜리 꺼내서 한번 찾아보세요.